이미 나이를 먹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못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못한데 머리는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빠지는 걸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아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매 방법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채점해볼까? 나 이거 치매 예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요거는 치매의 달인 김시호 원장님한테 물어보자.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건 치매 예방이잖아요. 예방을 하는 게 이제 누구나 다 좀 보편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특성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나요? 개인 따라 물론 다를 수 있지만은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은 뭐 사람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게 달라지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누구나에게나 맞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좀 보편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 란셋 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14가지를 조심하면은 45% 정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된 게 있어요. 그게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 한번 훑어보고 갈까요? 어릴 때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냅스를 발달시켜야 그 시냅스가 평생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5% 정도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청력을 잃어버리면은 치매 발병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7%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우울증이 한 3%, 대상성 뇌손상이 3%, 육체적, 신체적 활동 부족이 2%, 당뇨 2%, 흡연 2%, 고혈압 2%, 비만 1%, 가음하는 거 1%, 나이 들어가고 사회적 고립, 혼자 가만히 계시면은 한 5%, 공해 한 3%, 그러고는 이제 시력 소실 한 2% 정도의 치매 발병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이 들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예. 크게 나누면은 5가지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치매를 100살까지 살면서 치매 안 걸리겠다고 사는 거하고 나 몰라라 사는 거하고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따로 몇 %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이 45% 전부 다가 마음가짐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 운동. 내 운동이라는 거는 머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5% 중에 쭉 따져보면 내 운동이 한 21%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에요. 머리 피가 잘 통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대사증후군하고 관계 있는데 LDL이 높은 거, 뭐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죠. 그리고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거 합해서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러고 중요하게 본 게 머리가 손상되는 거는 교통사고, 낙상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손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나쁜 약물 또 뭐 공해 이런 거에서 화학적인 자극도 있죠. 이런 거 합한 게 한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내 운동이 중요하고 그러고는 혈액순환이 중요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5번째는 직접적으로 그 표현은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23% 정도는 휴식과 잠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교감신경이 가흥분되면서 오는 그런 병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게 이제 휴식이죠. 이게 간접적으로 한 23%, 4%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란셋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저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어떻게 외우지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5가지로 잘 분류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편해졌는데요.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마음가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갖는 게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까요? 뭐 예를 들었고 은퇴하고 70살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95세가 됐는데 자기는 65세까지 잘 나갔다 얘기죠. 근데 65세 이후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생을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85세 때도 내가 이제 뭐 더 하냐 그랬는데 95세까지 살아있더라. 그래서 지금 나는 공부하기로 했다. 왜? 105세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것처럼 내 마음가짐이 누요백할, 누구의 도움 없이 요양은 가지 않고 100세까지 매력 넘치게 활동하다 생을 마감하는 것, 유효백할.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제일 제가 오는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마음, 유효백할 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드리는 거, 그걸 일깨워드리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 하루 이틀 전까지는 현역으로 활동하다 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하고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100세가 되어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현역으로 활동, 그것도 매력 넘치게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운동 이거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머리를 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뇌 운동은 부담을 느껴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 감고도 하려면은 내가 태어난 머리에 3할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7할을 예비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 감고도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게 치매인 거예요. 부하 지수가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예비능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걸 해야 머리 전체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 단조롭게 사는 것보다는 복잡하고 힘들 때도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래까지 건강한 겁니다. 그게 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 일이 제일 편하고 익숙한데 이것 말고도 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겠군요. 똑같은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하다못해 목욕탕에서 때밀면서 감각적인 자극도 받아야 되고 다양하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을 얘기해 주셨는데 혈액순환이 좀 좋아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혈액순환은 잘 안 되면은 심혈관 질환이 되죠. 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걸 대사증후군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게 고지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거기 7%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당뇨가 2%, 비만 1%, 고혈압 2%, 고지혈증 7% 합해서 한 12% 정도가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는데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머리는 피가 한 몇 분만 안 와도 뇌세포가 죽죠. 그 대표적인 게 푹 맞았다 그러죠. 그게 크게 망가지니까 푹 맞았다, 뇌졸중 왔다 이걸 아는 거지만은 작은 풍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풍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피곤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모여도 머리가 나빠지고 치매가 될 수 있어요. 크게 뇌졸중이 오면은 다발성 뇌경색 혈관 치매 이게 오는 거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혈관들이 혈액순환이 부족하거나 막히거나 해서 오는 거는 피질화 혈관 치매라고 올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드시라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하는 식습관이죠. 네. 생선을 많이 먹고 견과류나 가금류 쪽으로, 그러니까 육고기보다는 가금류 쪽으로 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혈액순환하고 관계 있는 식습관이죠. 네. 근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평소에 마늘, 양파, 부추, 파, 은행 이런 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운맛을 주는 음식이 또 쓴맛을 주는 음식을 드시면은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생님이 뇌 손상을 얘기를 하셨어요. 뭐 아까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물리적 손상은 그야말로 뭐 권투선수가 자꾸 맞는다든지 떨어져서 낙상해서 머리를 다쳐서 정신을 잃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치면은 정신을 12시간 이상 잃으면 이거 거의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이제 딱 12시간 넘으면은 안 되고 12시간 이하는 괜찮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야곱야곱 쌓여서 표가 나는 거고 덜 표가 나는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지진이 지나간 집이 처음에는 멀쩡해 봐도 몇십 년 지나면은 지진이 안 지나간 집은 멀쩡한데 지진이 지나간 집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 충격이 간 뇌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우르륵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격을 조심하셔야 되고 화학적 손상이라는 것은 술, 담배, 공해물질, 그리고 독한 뭐 음식이나 상한 음식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게 직접 뇌를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런 화학적으로 독한 성분이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신적 학대라든지 또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뇌 손상의 원인이 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학대, 우울증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또 이렇게 막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또 쉬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음량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내 운동을 해서 머리를 발달시켜야 되는 걸 양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발달되기는 하는데 부작용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독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 쓰는 게 좋지만은 그게 좋다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쁜 게 이제 이렇게 고기를 내밀죠. 그걸 가유불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안 되게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은 또 적당하게 쉬어야 돼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는 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 용을 썼으면은 부교감신경이 릴렉스하고 쉬게 해줘야 되는 기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멍 때리면서 쉬는 시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는 것처럼 일하고 쉬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루를 볼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음양이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 잘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술도 적게 먹고 담배도 피지 말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면은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좋은데 그 복이 나한테 없어서 인연이 안 됐다면은 증상을 느낄 때 주관적 인지장애, 내가 옛날보다 머리가 못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굉장히 열심히 치매 예방 노력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은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나이를 먹었다면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못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못한데 머리는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빠지는 걸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아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치매 예방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한번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